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돼 왔죠. 어제 오후에 이송이 됐습니다. 쌍특검, 특검이 두 개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거 파헤치겠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50억 클럽 특검법, 이건 이제 대장동 특혜 의혹, 이때 로비 명목으로 50억씩 받은 사람,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 특별검사가 수사를 다시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작년 말부터 특검법이 넘어오면은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거부권의 그 법률상 명칭은 재의 요구권입니다. 국회에서 다시 검토해 주세요. 이게 재의, 다시 검토하다, 토론하다, 요구한다, 제2요구권. 이제 사실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정부가 받아서 국무회의가 그걸 의결하고 대통령이 재가를 한 다음에 공포를 해야만 그게 이제 법률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건데, 그때 정부와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검토해봐라 라고 국회로 다시 튕겨내는 것. 이게 이제 재의 요구, 그리고 이제 거부권이 되는 겁니다. 그 대통령은 이제 그렇게 하겠다. 김건희 특검법하고 50억 특검법 넘어오기만 해봐라. 그냥 바로 차겠다. 이제 그러고 있던 차이기 때문에 오늘 그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아침 9시 국무회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리는 거죠. 국무회의는 장관들이 다 모이고 총리가 이제 주재해가지고 제2 요구를 해주세요. 재의 요구안이라는 것을, 그 안건을 국무회에서 통과를 시킵니다. 이제 그러면 그게 대통령한테 가잖아요. 대통령이 그거를 재가, 결재, 사인 딱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그게 다시 이제 국회로 넘어가는 겁니다. 제2 요구안 국무회의에 의결됐고 대통령이 재가를 했으니 자, 국회에서 다시 토의를 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런 주장인 겁니다. 가족 비리 의혹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첫 사례다. 역대 대통령 중에 가족 비리 의혹 수사를 막으려고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거부한 사례는 없었다. 이제 이렇게 대국민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리고 뭐 많은 신문들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선거공작 특검을 거부하는 첫 사례다. 그게 더 본질적인 문제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다. 선거공작. 김건희 특검법,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 국민들은 잊은 지 오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미 관련자들 처벌 다 받았어. 구속 기소 14명인가? 기소됐죠, 14명. 99명 수사해서 3년 동안 수사했습니다. 다 이미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재판만 남아 있습니다. 처벌받을 사람 처벌 다 끝났는데 그걸 다시 끄집어내는 이유는 이제 4월 10일까지 앞으로 90여일 남아있는 선거 기간 내내 김건희 이렇게 김건희 이름만 계속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선거공작 특검 거부 첫 번째 사례. 이제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제 민주당은 또 2단계 전략이 있죠. 2단계 전략은 뭐냐면 대통령이 본인 가족 이 연결되어 있는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냐.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 이런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하는 건데요. 권한쟁의, 권한끼리 다툰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 공공기관끼리 부딪힐 때 그것을 판단해 주세요. 어떤 공공기관이 잘못했고 어떤 공공기관이 잘했는지. 일반 개인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더불어민주당,
혹은 국회. 여기서는 국회가 되겠죠. 이쪽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건 대통령. 그 다음에 그게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건 국회. 둘이 이 공공기관이 부딪히잖아요. 대통령이라는 기관과 국회라는 기관이. 그래서 둘이 가지고 있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부딪힌다. 쟁의. 부딪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심판을 해달라.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청구를 하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것도 그것만 권한쟁의야? 또 다른 권한쟁의가 있다. 그건 뭐냐?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사기관을 대표하는 검찰이 3년 동안 수사를 해서 다 끝났는데 3년이나 그것도 앞정권, 뒷정권 다 포함해서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 다 포함해서 다 끝났는데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특검을 한다? 그러면 우리 검찰하고 국회하고 이것도 권한쟁의 한번 붙어봐라. 이것도 권한쟁의가 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것도 헌법에 부합하는지 한번 보자. 김건희 특검법 그 법의 수사 대상은 이러이러한 것하고 다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이 논란의 소지가 많은 그러한 부분인데요. 김건희 여사 그리고 그쪽 처가 쪽 가족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이 다 돼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수사 과정에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에 의한 불법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라고 딱 못 박아져 있어요. 그건 뭐냐? 이 관련자 김건희 여사가 관련자죠. 불법 행위. 코바나 콘텐츠 전시 기획사였을 때 뭐 기업들로부터 협찬 받았다는 것. 그거 다 파헤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명품백. 수수 사건 300만 원짜리 이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 그것도 파헤치겠다는 거죠. 도이치모터스는 매우 복잡해요. 사건이 주가 조작 그거 얼마나 복잡한 줄 아십니까?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명품백 너무 간단하잖아요. 줬다는 최모 목사 받았다는 김건희 여사 등장인물 딱 두 사람 이제 그리고 국민정서상 뭐 명품백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이제 이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도이치모터스가 아니라 명품백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아니라 명품백 특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공작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선거공작 특검을 거부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 이건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자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로비 작업으로 50억씩 받은 사람들 뭐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뭐 다 뭐 좋아 그렇게 하자. 그 누가 못하게 합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 야당의 속셈이 있는 거지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담당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 관련자한테 커피 타주면서 수사 무마했다. 그 의혹 이미 제기되어 있잖아요. 전부 다 사실과 관계없다는 걸 밝혀졌지만 그러나 그 물러나겠습니까? 또다시 그 사람들 증인 다 부르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계속 불거져서 언제까지? 4월 10일까지 굴러가게 하겠다. 이런 겁니다. 아침 9시에 한덕수 총리가 임시 국무회의 열고 김건희 특검, 50억 특검 제의 요구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곧바로 재가를 하고 이제 그럽니다. 원래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법이 넘어온 뒤 15일 이내에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되는데 곧바로 그냥 그 이튿날 바로바로 속전속결 숙고 기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이미 용산 대통령실이 예고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게 거부권이 넘어가면 이제 국회에서는 재의를 해야 되잖아요. 예. 재의결을 할지 아니면 그냥
본체만체 해가지고 자동 폐기가 되게 할지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재의결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하면 재의결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대통령도 꼼짝 못하고 그거 받아들여야 되는데 12월 임시국회가 지금 이제 1월 달로 넘어와 있어서 다음 주 9일 날 화요일 날 그때 마지막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처리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다. 왜냐하면 참 우리나라 법이 묘하게 돼 있는데요. 재의결을 할 때는 날짜 제한이 없습니다. 거부권 의결은 1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국회로 다시 넘어왔을 때 재의결은 날짜 제한이 없어요. 글쎄. 그래서 이걸 계속 국회가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는 두 가지, 더불어민주당 두 가지 전략이 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권한쟁의 심판 그 카드를 만지작 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그걸 이제 청구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이제 총선협도 공천을 하잖아요. 공천을 하면은 탈락자가 나옵니다. 탈락자는 반발하게 돼 있죠. 특히 현역 의원 탈락자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쪽에 탈락자가 20명이 생긴다 가령 현역 의원 중에 하위 20% 컷오프 탈락. 너희들은 지난 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성적이 매우 불량했어. 따라서 공천 줄 수 없어. 이게 이제 탈락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너희들은 낙제 집에 가. 다른 당에 가서 알아보든지. 오케이. 그래 다른 당에서 가서 알아볼게. 더불어민주당 기웃거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기웃거리면 우리 당으로 오소. 공천 줄게. 아이고 얼마나 서러웠어. 오소. 대신에 특검법 재의결에는 찬성. 오케이? 그 조건만 해주면 받아들일게. 그래서 이제 20명 갈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그런 전략도 있다는 거죠. 공천 탈락자를 더불어민주당은 기다린다. 국민의힘의 공천 탈락자들 기다린다. 이 사람들은 특검법 재의결에 이탈표가 될 것이다. 배신자 표가 될 것이다. 그것까지 합류하면 3분의 2를 맞춰서 재의결을 통과시킬 것이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치명상이죠. 그런데 아무튼 재의결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 기자회견 열고 쌍특검 수용하라 이런 거 했는데 이거 다 쇼입니다. 전략은 따로 다 있는 거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여당 쪽에서는 이제 1월 9일 날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재의결 처리하자 이러고 있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생각이 그렇지 않아. 다른 판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공천 탈락자 기다리는 것.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특검법 이게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